낭만서점 42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저희들은 지난주 언제나 젊고 언제나 눈물겨운 무언가라는 제목을 붙인 잭 케로락의 다르마 행녀 작품을 다뤘죠. 오늘은 이 작품을 옮긴이이시기도 하고 또 포크계의 또 아주 멋진 싱어송라이터 김목인 씨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김목인 씨가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바른 청년, 바른 이미지. 네. 저희가 아까 점심에 먹은 그 김밥도 바른이 들어가는 김밥이요. 그렇죠. 예. 바른 김밥이었죠. 네. 오늘 그 어울리시는 바른 청년 김목인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목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인 씨가 오시고 함께 바른 김밥도 나눠 먹고 스튜디오가 좀 훈훈해지는 것 같은 미소도 띄워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뵙지만 참 뭐랄까요, 마음이 푸근한 인상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처음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인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날카롭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품어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신. 네. 네. 스웨터를 입으셔서 그런가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뭐라고 관찰을 받는 듯한.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모셔놓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낭만서점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라고 보통 하죠. 제가 작곡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번에 케로락 작품은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오랜 팬으로서 번역을 해보고 싶었었고, 운이 좋아서 또 이렇게 직접 옮길 수 있는 영광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김목인 씨께서 본인의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뒤에 길게 써 있습니다. 좀 길게 써 있습니다. 책 뒤에는 길게 써 있어요. 읽어드리죠. 네. 자,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밴드 캐비넛 싱얼롱즈와 집시 앤 피쉬 오케스트라의 멤버로도 활동해 오셨습니다. 캐비넷 싱얼롱즈. 예전 싸이월드 BGM으로 많이 깔려 있었어요. 너의 기타 스트로크는. 자, 잭 케로락의 작품들에 대한 오랜 관심에서 번역을 시작하셨고요. 음반으로 음악가 자신의 노래, 한다발의 시선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피렌체 특강, 지은 책으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이건 공저라고 하네요. 다른 싱어송라이터 분들과 함께 하셨나봐요. 22세기 4어 수집가. 이것도 공저네요. 네, 이런 책들을 또 쓰셨습니다. 네. 참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는 평론 하나 쓰는 것도 전천후 예술가 커덕커덕 되고 있는데 노래도 직접 만드시고 번역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재다능하실까요? 영어 영문학과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수학했으면 간단하게 썼을 텐데 아니다 보니까 복잡한 것들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영문과 전공이 아니시죠? 아니죠. 네. 제가 듣기로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다고. 네, 그것도 사실 중퇴해서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하면 이제 동문들이 화를 낼까봐 숨기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 지금 이 자리에 문과 계열 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박경환 씨가 철학과 나오셨네요. 그래서요? 네. 제가 국문과, 또 이렇게 신문방송학과. 그렇군요. 문과 출신 3명 남자가 모여서. 그래서 그런지 목인 씨를 이렇게 뵙고 있으니까 라디오 PD님 같으세요. 자, 어제 독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다르마 행녀가 출간이 되고 처음 이렇게 또 독자분들과 만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처음 만났죠. 네. 그날 어떠셨나요? 반응이 궁금한데. 제가 후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근데 되게 극찬의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하셨으니까 오늘 거의 재탕으로 많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하지만 갑자기 번역가로 가니까 되게
일단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사회자분께서. 근데 저 이제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사회자분은 누구였는데요? 출판사에서 한 편집자분이 사회를 잘 본다는 이유로 끌어 나오셨었는데, 네. 예. 저 아는 분들도 이제 그 관객으로 참여하셨었는데 되게 비우는 느낌? 야, 저 자식 선생님 됐구나, 이런 네. 그런 느낌? 아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으면 잘 안 되는데. 그러게. 네. 지인들이 맨 앞에 아니지. 앉아있더라고요. 뭐 독자분들이 또 김옥인 씨의 뭐 원래 음악을 들으면서 예, 뭐 네. 팬으로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제케르악을 좋아하신 분들도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좀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글쎄, 케루악을 좋아해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참 이제 케루악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예. 되게 열띠게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거 괜한 이야기를,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었나 이런 느낌도 들었었고, 캐루악 보러 온 게 아니라 김목인 보러 왔는데 사실은.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뭘 한 거지, 이런, 보러 오신 게 아닐까.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번역을 아니, 했다는데 관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정말 싱어송라이터로서 책 앞에 예. 이름을 이렇게 옮김으로 올리셨다는 것에 예. 정말 큰 부러움 내지는 소외감 느끼고요. 소외감이요?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 옮기시죠. 이거 하나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 일종의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네. 이 문장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읽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케르악의 그렇죠. 어떤 문체 자체가 아무래도 좀, 제케르악 본인이 시인이기도 했고요. 시적인 문장들이 많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 네. 옮기시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옮기기가 예.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어가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오히려 너무 쉬워서 당황스러울 예. 때도 있고, 은유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해설에서도 그런 고충? 내지면 예, 그런 것들을 좀 밝혀 놓으셨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네. 제일 궁금했던 건, 김옥인 씨에게 이 제케르악이라는 작가가 네. 도대체 어떤 좀 위치를 갖고 있는 작가길래 이렇게 번역에 직접 참여하게 되셨는지. 네. 저도 이제 한참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2002년, 3년쯤에 그 음반 해설지 같은 데 보면은 케루악이나 아니면 비트 세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때는 얼마나 무지했냐 하면은 뉴욕에 이제 어떤 아름다운 친구들 3명이 멕시코까지 히치하이킹을 뭐 하러 다녀온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때 히치하이킹이 자전거 타고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뉴욕하고 멕시코를 자전거 타고 갈 정도 거리인가 막 이러면서 이런 궁금증, 막 그런 단순한 거에서 책을 찾아봤었고 책이 없어서 그때 마침 외서를 주문하기가 좀 쉬워질 때라서 한번 주문을 해봤죠, 호기심에. 예. 그 책이 온더로드 네. 기류에서라는 작품이었고 다 읽을 생각은 없었는데 케루악의 문장이 뭔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 계속 읽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영어로 읽으신 거예요, 원서로. 네네네. 경원 씨 되게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네. 철학도시잖아요. 저 철학도 원서 수업은 그냥 뺐어요. 예. 그럴 수 있죠. 네네. 전 국문과라서. 솔직히 어디 가서 영어 잘한다고 사람들이 알까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기류에서 독서 체험이 그거 읽고 나서 이제 작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네.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평행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제 상황하고 그 케루악의 무명 시절 상황하고 이상하게 겹치는 지점이 많았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기류에서라는 작품은 그 딘 모리어티라는 주인공이 약간 그런 사람이잖아요. 되게 끌리기도 하면서 네. 너무 좀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딘가 멕시코 같은 데 같이 가자 이러면. 어떻게 보면 제피랑 많이 또 닮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그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시기에 네. 목인 씨는 캐비넛 싱얼롱즈를 하기 전이었죠. 하기 전인가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밴드까지 하자고 해서 휘말려 들어서 저도 밴드도 했었고 계속 번역을 하는 과정하고 네. 이 삶의 과정하고 좀 혼자 약간 비슷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애정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휘말려든 것 치고는 솔로 아티스트로 너무 대성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아서 그랬겠죠. 예. 케비넛 싱얼롱즈나 아까 또 다른 그 팀, 집시앤 PC PC 오케스트라? 그 네. 팀의 다른 멤버들도 계속 같이 음악을 하고 있나요? 지금도 케비넷 싱얼롱즈는 이제 활발히 활동을 예전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다들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최근에 좀 다시 만나서 아. 그냥 뭔가 이렇게 밴드 다시 결성하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씩 좋아하는 곡들 연주하고 그런 다시 모임으로 네네. 돌아갔어요 옛날처럼. 아까 방송 전에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조금 곁길로 세자면은 그러면은 음악적인 계획이 지금 케비넛 싱얼롱즈로 뭐가 나오는 게 계획인가요? 아니면 김목인으로 발표하는 게 김목인으로 작업 발표하는 중인가요? 게 더 약간 중심이고요. 케비넷 싱얼롱즈는 사실 그 아시겠지만 밴드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번 그러고 나면은 네. 되게 조심스러워요 서로. 뭐 이렇게 재결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금기시되고 무엇 연주하면서도 발표할 거야 이거 어디 녹음할 거야 이러면 되게 막 아하. 싫어하는 멤버도 있고. 그렇군요. 예,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그냥 우정을 유지하는. 그 비트 세대 느낌이 나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초반에 굉장히 잘 뭉쳐 있다가 그 파리 리뷰 인터뷰 보면 뒤에서 뭐 이제 다들 각자의 길 가고 뭐 나는 이렇게 살고 뭐 근데 뭐 싫어하진 않아. 다들 그들의 활동 응원하지 뭐. 네, 이런 식의 우리가 반응하는데. 함께 네. 모여서 연주하는 그 시간이 빛나면 그걸로 됐을 뿐이야. 그럼요. 되게 형제같이 지내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나이 들고 나서는 약간 각자의 삶이 생기니까. 케비넷 싱얼롱즈에 그 노래한 분이 여자분 계시지 않나요? 네네. 그러면 형제 안에 자매분도 계신 거예요? 자매분도 있었고 가족이었죠. 그랬군요. 네. 저는 그 김목인 씨의 노래 가사들을 유심히 보면서 이분이 제 캐로악과 공명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시적인 측면이겠구나 싶었어요. 네. 제가 노래 가사들을 보면서 가사가 이건 정말 그냥 시인데라고 시입니다. 생각했던 게 이게 그렇게 뭐 또 난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맥락 안에 그 시적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게 다 네. 외로워서래. 자세히 이 집 조사를- 앨범 네. 한다발의 시선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이틀곡이죠? 예, 네. 그녀가 말하길 그게 다 외로워서. 그녀가 말하길 그게 다 외로워서 그래. 그가 굳이 옷을 챙겨 입고 라면을 사러 가는 것도 TV를 켜놓고 잠드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가 굳이 옷을 챙겨 입고 라면을 사러 가는 것도 TV를 켜놓고 잠드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 외로움이란 건 말이야 남자친구와도 무관한 것. 그리고 외로우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네, 뭐 이런 그 구절도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이 그러니까요. 외로움에 대해서 이건 진짜 좀 절절하게 느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가사다. 야, TV를 켜놓고 잠든다. 그러게요. 옷 챙겨 입고 라면 사러 가면 뭐 경험이 있는 사람만 쓰는 거지. 네, TV 끄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옆에서 끄고 자 이러면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에 대한 천착도 그렇고요. 또 새로운 언어라는 이 곡에서도 제목부터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비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야, 이게 벌써 수사학에 대한 고찰.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비트겐슈타인. 네. 그 어떤 과장도 수사도 네. 없이, 네, 그 어떤 공격도 변명도 없이, 네, 이런 식의 이 가사들이 글쎄요, 저는 이분이 그냥 흥에 겨워서 노래를 만드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 속에서 네. 깊이 있는 창작 활동을 하시는 그렇게. 싱어송라이터 김목인 씨 모셨습니다. 예. 제 캐로악의 네. 작품은 보통 뭐 본인이 자연 발생적인 글쓰기라고 네, 해서 네. 좀 일필 위주로 쓰잖아요. 네. 연상을 물론 많이 하다가 책상에 앉아서 쓰는 거지만 네네. 김목인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작업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것보다 많이 고치죠. 근데 음. 예전에 한참 이제 뭐 캐로악의 영향 이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일필이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첩에다가 딱 막 쓰는 거죠. 그다음에 노래는 길지 않으니까 그래 소설에 비해서 쓴 다음에 멜로디를 붙이는데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제 뭐든지 쓰면은 노래 붙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이 고치고 있어요. 아. 네. 그게 초반에는 좀 되다가 그렇죠. 이제 짧은 후반, 노래는 네, 됐는데 갈수록 안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계속 똑같은 노래, 비슷한 네.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도 이제 지치는 거고 좀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맞아요. 거에 의해서 네.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내재한 어떤 고유한 리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기타로 치면은 잡을 줄 아는 코드가 다 떨어지면 거기에서, 좀 새로운 예.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예. 이제 같은 코드 잡고 나오는 멜로디도 비슷하고 이래버리면 예. 아 되게 말을 잘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평론도 좀 비슷한 게 네. 있습니다. 비평도 쓸 때 그게 비평이 어쨌든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뭐 이 철학자, 뭐 이 이론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등한시하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했던 얘기 저기서 하고 했던 얘기를 비슷하게 잘 복붙이라 그러죠. 복사해서 붙여놓기. 그게 이렇게 독자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글 쓰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아이고 네. 했던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안 한 것처럼 할 수 없을까 네. 고민하게 되는데 저 낭만서점 하면서도 그런 걸 강하게 느낄 때가 오프닝 할 때. 맨날 날씨 얘기. 오프닝은 늘 거의 비슷하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 참. 제케르왁의 이 다르마 행령. 저는 이 제목의 번역에 있어서도 좀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네, 약간 이제 고민이 됐어요. 다른 네. 책에 이제 이 제케르왁의 이 작품이 언급이 될 때는 뭐 달마 달마 행자. 불황자도 있었고요. 불황자. 예. 뭐 달마 행령. 행자. 또 행령. 있었고. 예, 그냥 행자도 있었고요. 행각도 있었고. 예, 좀 되게 많아요. 뭐 법을 쫓는 젊은이들도 있고, 음. 예,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면 그런데 국내 초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목으로는 그렇게 많은 번역이 돼 있었나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다른 책에 언급은 돼야 언급이 길에서 하니까. 쓴 사람이 예. 이제 그런 작품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말할 식으로 때 소개가 제목을 그런 식으로 붙여서 네, 네. 국내에 소개를 했었군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범스를 이제 네. 행여로 번역을 하셨으니까 다르마도 그냥 음역을 해서 네. 달마, 그냥 달마 행령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다르마는 그대로 네. 갖고 오시고 범스만 이제 행여로 네, 네. 번역을 하셨는데요. 다르마는 오히려 좀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거는요. 그 달마가 일단 인물이 너무 그렇죠. 강렬하잖아요. 달마 대사. 근데 이제 소림사. 그렇죠. 네. 그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달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르마는 어떤 개념이나 진리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르마로 그냥 옮겼고 굳이 뭐 우리말로 옮기자면 뭐 법이라고 해요. 불교 용어에서는. 근데 그 또 법하면 또 그 헌법 네, 이런 맞아요. 거 생각나잖아요. 그 생각이 나죠. 예. 로우가 생각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르마로 했고 행렬은 좀 고민이 됐던 게 뭐 후보가 여러 개 있었어요. 불황자, 뭐 떠돌이, 나그네 계속 붙여보는 거죠. 다르마, 나그네, 다르마, 떠돌이, 뭐 아니면은 행자라는 말도 있는데 맞아요. 이 행렬의 그 작가들이 얘기했던 뉘앙스는 불황자 플러스 그 약간 사람들이 약간 그런 삶을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자유롭고 성스러운 느낌? 그리고 미국의 문학 전통에서 떠돌면서 글을 썼던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유명한 잭 런던 같은 사람도 네네. 예, 있었고 케rouac이 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 또 멜빌 같은 사람도 떠돌이라기보다는 이제 방랑하던 방랑력이 시기가 있었죠. 많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김사까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인이었으니까. 다르마, 뭐 삿갓 이런. 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행렬을 골랐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행렬하면 이제 행렬병자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건 뭐예요? 그 수용 시설에서 음. 노숙자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기준 얘기할 때 행렬병자, 뭐 행렬병동 이런 예, 거 많이 맞습니다. 하는데 행렬한 자체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는 뜻이잖아요. 한자는. 그리고 또 뭐랄까요? 제가 본문에서 계속 우리 같은 다르마 행렬들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르마 밤스랑 뭐라 그럴까요? 그 리듬이 비슷한 거를 고른 거죠. 두 번에 끝나는 거. 다르마 밤스, 다르마 행렬. 아. 근데 뭐 다르마 불황자 이런 건 좀 더 기니까. 이음절로. 네, 네.
그렇군요. 좀- 그러니까 그 리듬에 대한 고려가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번역에 관심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번역과 관련된 책들을 뭐 이렇게 찾아보고는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좀 찾아봅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뭐 의역과 직역 뭐 이렇게 번박하게 나누면 이제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그 직역과 의역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번역을 네, 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네. 단순히 뭐 이것을 그대로 옮기느냐 네. 아니면 번역자의 의도가 뭐 많이 포함됐냐 그것은 진짜 단순한 구도고요. 실제로는 이 다르마 행렬을 썼을 때의 제케루악의 어떤 의도까지 다 고심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비트 세대라면 그리고 재즈 음악에 많은 감화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 썼던 영어 문체의 리듬을 한국어로 이제 한글로 그렇죠. 옮길 때 그 고심도 저라면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리듬적인 것도 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었을 때 그 리듬감이 그 영어 원문과 비슷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단어 찾기도 바쁠 것 같은데 리듬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떠셨나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뭐랄까요.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단어 찾기도 바쁜데 단어 다 찾아놓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거 배열하면서 계속 읽어보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만약에 저보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쭉 읽을 때 약간 이건 리듬이 좀 흐트러졌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정 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자꾸 저한테는 좀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영어에서 5글자면 예. 5글자를 옮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음절을 맞춰야 되는 건지. 근데 번역자마다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장문은 최대한 장문으로 옮기고 마침표를 계속 같이 유지하는 걸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네. 스스로 되게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시작을 이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이 번역의 기준을 지금 들으면서 예.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예. 진짜 완전히 다른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대로 아마 바꿔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군요. 아니 근데 노래 가사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비슷하죠. 예, 네, 팝송을 한글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그런 게 이제 네이버 지식 같은 데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찾아보면 분명히 그러니까 영어 원문으로 뭐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원문으로 봤을 때랑 한국어로 옮겼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팝송에 대해서도 이 여러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번역을. 네. 그러면 이 사람 번역 진짜 좋다라고 네, 느껴지는 네, 게 네. 있어요. 정말로. 맞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그 테이프 뒤에 노래 제목하고 번역 같이 나왔잖아요. 예, 같이 그쵸? 나왔었죠. 그때 되게 재밌는 제목들 많았던 것 같은데. 옴기니가 쓰는 평론 같은 것도 꼭 있었고, 맞아요. 예. 거기에 익숙한 이름들도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생겨서 맞아요. 그런 평론가 분들 중에 한 분이 제주소년 막 데뷔했을 때 예. 바를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때 음악 평론가들이 바 오픈하는 게 유행이었군요. 유행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갔다가 기타를 메고 왔었거든요. 예. 상봉 군이 기타를 이렇게 메고 일어나다가 그 바에 있는 액자를 하나 깼어요. 어이구. 그래서 화내셨어요? 아니 화를 안 내셨고 이제 잘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라고 그러고 갔는데 예. 한 몇 년 후에 경인방송이었나? DJ를 하고 계셨어요. 그 평론가. 거기 출연했어요. 왜 안 갚냐고.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출연했는데요. 한 몇 년 후였는데. 야, 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끝도 있고. 저희들의 추억이 된 거죠. 네, 즐겁게 얘기를 했었는데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긴가민가 하다가 네, 물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른 행렬 읽으면서 뒤에 앨런 긴즈버그가 네. 추천사를 이 책에 대해서 1000개의 하이쿠로 된 책이라고 네, 네. 예, 언급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 추천사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소설에 담긴 문장의 맛이라는 게 이게 그냥 산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아요. 예, 네. 포괄되지 않는 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서사를 막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내적 독백과 지금 밖에 보이는 풍경이 서로 결합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하이쿠로 1000개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네, 네. 예. 그게 되게 적확한 표현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도 좀 재밌었던 게 맨 마지막 앞에는 이제 소설 보통 이렇게 문장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 챕터 가면은 막 말을 던져요. 네, 맞아요. 하이쿠 같은 것들을 막 던지는데 그때는 저는 번역할 때 하이쿠인지 모르니까 되게 당황스럽죠. 도대체 뭐 단어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다락방에서 1000년을 갈 쥐들이 뭐 잠자고 있었다 이러면은 1000년을 가는 쥐들이 뭐야 막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 보다 보니까 앨런 긴스버그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도 놀랬다고. 그 당시 친구로서 읽었는데 네. 1000년을 가는 쥐 이런 표현을 쓰다니 이런 생각난 대로 막 쓰다니 되게 자기도 놀랐다는 거죠. 그렇게 쓰다니 거치고 네. 떠오르는 걸 막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던 게 저는 이제 번역하면서 안심이 됐죠.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긴스버그도 그런 걸 느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세대로서 또 그의 작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입장에 섰던 사람도 네. 어떤 당혹스러움을 느꼈는데, 예, 뭐 저희는 이제 이미 시기도 많이 지났고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예, 그것을 본다는 건 좀 청취자들을 위해서 하이쿠가 뭔가요? 하이쿠라는 건 뭐 일본의 전통적인 단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시조가 있다면 일본에는 뭐 하이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면 시조도 이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률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네. 종장 부분에 항상 앞에는 이 삼음절로 예, 뭐 시작해야 된다. 어희야. 그렇죠. 아이야. 네, 그것처럼 이 율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하이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글자 수 안에 그 어떤 찰나의 장면들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통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예. 케로악도 하이쿠를 많이 남겼어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작가는 무엇인가 책 이야기하셨던 네. 데서 보셨던데 그 인터뷰 도중에 하이쿠 쓰려고 했던 거 막 설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후배들한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하이쿠라는 게 네. 이것도 어쨌든 그 일본어에서 탄생한 양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짓는 거는 되게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글자 수를 맞춘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이쿠를 짓는다면, 그러니까 짧은 영시를 지었다. 뭐 그게 하이쿠다. 세 줄짜리. 예. 예. 뭐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좀 다르죠.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지었으니 뭐 영시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케루악의 그 하이쿠가 예. 만약 그것을 하이쿠로 부를 수 있다면 예. 지금 이 다르마 행녀 예. 이런 문장들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또 김호긴 씨 모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던 예.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책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될 텐데요. 긴장되는데요. 네. 야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책을 쭉 읽어 나가다가 네. 그 대목쯤 갔을 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정한 씨가 계속. 네. 아니 처음부터 약간 고등학생이 된 심정으로 사실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약간 방탕하구나. 약간 방탕한 조짐이 보이는구나. 방탕이라는 단어는 그렇고 어쨌든 아니 뭐 비트 세대. 야한 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네. 언제 나오나 하는 마음으로 1장, 2장 읽어 나가다가 네. 나와도 이런 게 나올 줄이야. 야비움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야뷸에 된 대해서 겁니까? 저와 경환 씨는 좀 상반된 입장이었는데 경환 씨는 그것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었고요. 저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예. 근데 뭐 제가 뭐 쪽이었거든요. 안 된다 어쩐다 보다는 이럴 줄은 몰랐다는 인상으로 그렇죠.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일단 그리고 워낙에 다르마 행녀가 예. 이 책이 케루악이 어떤 시기를 보낸 이후에 그 온 더 로드라는 책이 예. 굉장히 잘 된 다음 후속작. 어머니와 함께 예. 그냥 지내면서 막 써내려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거의 경험에서 기인된 소설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감정을 이입해서 읽다 보니까 더 깜짝 놀란 거죠. 아 근데 저희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네. 야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네네. 것 같아요. 경환 씨, 그 야뷸이 뭔지 저번 주에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야뷸은 어디 읽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야뷸 설명해. 야뷸이 뭐냐고 일단 소설 속에서도 이렇게 물어봐요. 예. 야뷸 몰라? 나 알려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여성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그 여성과 함께 이제 야빔이 뭔지를 보여주죠. 야빔의 또 주인공인 레이가 동참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어떤 난교의 현장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문장들로 이렇게 별다른 막 집요한 표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그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는 굉장히 무섭다. 무서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참 역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좀 번역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혹시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뭐 지면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영어 단어로 그런 말이었는데 방바닥을 이야기하는 건지 누워있는 여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거는 제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과감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었고 처음에는 또 일단 그 야빔이라는 말이 우리는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니잖아요. 네. 약간 그 티베트 밀교에서 쓰는 말이라서 되게 많이 찾아봐 됐기도 했고 뭐 재밌는 건 이제 케루악이 자기 작품들을 어머니가 이제 항상 이렇게 아끼시긴 하지만 다 읽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케루악 어머니가 이런 책도 누가 읽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읽지 말라고 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하나 읽을 만한 거 하나 추천해드리자면은 다르마 행렬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다는데 대단한 거죠. 어머니 이렇게 살았던 거야?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제피 네. 예 실존 인물인 뭐 게리가 있다고 하죠. 네. 예, 게리 스나이더가 뭐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제피의 아버지가 여기에 등장을 하시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더군요. 그러니까요. 예, 파티에서 막 그 젊은 광란의 댄스. 아가씨들과 예, 댄스도 하고 네, 또 네. 딸 결혼식에서 뭐 이렇게 난장판. 저희들의 하이힐을 뭐 물어뜯었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 네. 저런 아버지는 처음 봤다. 네, 뭐 이렇게 예, 이 제가- 실존 인물 게리 스나이더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예.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 정도 사람은 아니다. 그냥 소설일 뿐이지. 그냥 쾌락이 좀 과장해 썼다. 예, 여자들한테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나 쑥스러운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설이라는 게 소설로 되는 과정에서 허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메타원에 등반을 할 때도 그 김목인 씨께서 뭐 뒤에 설명을 다셨지만 네. 캐로악이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음, 체력이 되게 좋았다 그래요. 네, 예, 이 정도로 헉헉대진 않았대요. 예, 책에서는 되게 힘들게 예,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성큼성큼 잘 갔다고. 맞아요. 예. 네. 나오죠. 내면의 고백이었군요. 그럼. 그러니까 이것을 실화와 또 허구 사이에 어떤 그런 미묘한 긴장관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이라 그래서 그럼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냐? 그럴 수 이게 없겠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가는 장면이 나올수록 좀 완전히 자전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체국의 경우에도 이 양반이 찰스 부코스키. 네, 찰스 부코스키가 훨씬 세지 않아요? 예, 이래도 네. 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책을 그죠. 읽잖아요. 네. 이 책도 좀 그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목인 씨께서 대답을 교묘히 그러니까요. 회피하셨어요. 예. 네. 교묘히 회피하셨는데 대답해 주셨어요. 야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저희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 저희끼리는 견해요. 네. 결론이 안 나서 네, 네. 꼭 일단 오시면 뭐, 이제 네. 어떻게 여쭤보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글쎄 뭐야? 제가 경험해보고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훌륭하신데요? 네. 그렇죠.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예, 통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 야빔이 생각보다 뭐 이상하다거나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그 여성들을 대성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어떤 그 욕망을 좀 이용하려는 방식으로 야비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야비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좀 네. 환상일지 몰라도 네. 그것을 이렇게 충실히 좀 이행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예. 근데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남성들이 뭐 이렇게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뭐 허희 씨 얘기하셨고 그런 의미로 폭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예. 그 여성 인물 누구였죠? 프린세스였나요? 네. 응.
완전히 받아들이잖아요. 좋아해서. 예. 지금 먼저 이렇게 예. 저기 나중에는 하루에 2번씩 찾아오잖아요. 야뷰마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남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어떤 위치에서의 문제나 그러니까 아니죠. 폭력성이 네, 아니라 아니죠, 당연히. 지금 여성도 야뷸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상황 네. 이건 뭔가 그러니까 하는, 그거 예. 자체가 저는 예, 그래서 이거에 이게 대한- 예,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재밌는 게 그 캐로악을 되게 좋아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캐로악이 되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 다 훌륭하고 뭐 근데 실제로는 이제 비트 작가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남성적인 문화인 거예요. 마초. 왜냐면 어쨌든 다 남자들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음. 실제로는 이제 그 주위에 여자 작가들도 꽤 있었는데 예. 역사에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아, 남자 그러네요. 몇 명에 예.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이 나중에 쓴 작품들도 있고 그래요. 아. 예. 실제로는 훨씬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여성 작가들이요. 네네. 그럼 그 여성 작가들은 혹시 그 동시대 비트 세대 남성 작가들에 대해서 어떤 네. 평을 좀 하던가요? 평론이요? 아니 뭐 평론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그 킬리오 달링 영화에 네. 보면은 여자친구랑 동거하는데 거기 캐로악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면적인 인간이라고 막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캐루악을. 네. 왜 양면적이냐면은 카톨릭 집안에서 성장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알몸을 보인다거나 이런 걸 되게 쑥스러워해요. 예. 그런데 하는 짓은 되게 방탕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면모가 있는. 그러네요. 예. 재밌는 거는 이제 길 위에서에 나오는 그 딘 모리어티로 나오는 닐 캐서디도 네. 엄청 방탕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예. 둘이 옷 벗는 거는 되게 무서워해요. 아, 그래서 또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구나. 다 같이 이렇게 남녀 혼탕에 들어갈 때도 예. 둘이 되게 어색하게 옷 입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 다른 작품에는. 예, 한국에서 제케르악은 뭐 미국 문학에서 갖는 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또 많이 독자들에게 친숙한 작가는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다르마 행녀도 이번에 또 김옥인 씨가 처음 번역을 하신 건데 이 미국에서 이 기류에서나 다르마 행녀가 나왔을 때 이 제케르악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네. 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집 앞에 팬들이 있었다면서요? 다르마 행녀 옷 입고 뭐 기다렸다고. 다르마 행녀 이렇게 하는 펼치면서 네. 일단은 뭐 배경 근데 저도 이제 번역하느라 찾아봤는데 일단 그 뭐랄까요? 비트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무리들 그런 어떤 옷차림이나 아니면 주로 뭐 재즈 공연장에서 모여서 막 이렇게 밤새 듣고 마약 같은 거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도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데 힙스터라고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뜻이 변했지만 그 당시 이제 힙스터들이 비주류 문화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캐로악 같은 사람들이 그 대중문화의 중심에 딱 나오면서 그 비주류 문화가 대중들한테 조명이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곡이 동시에 되잖아요. 이제 뭐 자세한 거 알고 싶어 한다기보다 대중들은 뭔가 이렇게 옷차림이나 아니 뭐 수염 기른 거라든가 멋있어 보인다. 위험해 보이는 거. 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캐로악이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해명을 해야 됐고 예. 뭐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는 것도 엄청 네. 예, 화끈한 사람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캐로악 보고 좀 와달라. 이 작가로서 되게 황당한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또 그 미국을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을 바꾼 50권의 책인가 그런 네. 책이 있어요. 거기 한 챕터가 기류에서가 나오는데 네. 그거 보면 이제 왜 영향력이 컸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처음 나왔을 때 문단에서는 훌륭한 책이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볼 때 약간 돌려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대출 금지되어 있는 책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약간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을 내려준 아버지 같은 대상이 없던 시절에 캐루악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행보 같은 것들이 예. 굉장히 뭔가 모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유분방함이. 그렇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 세상을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한번 써봐라. 이런 게 암암리에 담겨 있잖아요. 네. 근데 캐로악은 뭐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하고 썼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많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히피 세대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예. 약간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다 나가자, 막 이런. 네. 캐롤은 되게 길이로 황당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를 거기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똑같이 보는 게 되게 또 위험한 네. 예, 그 독서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자, 작가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 작가도 분명히 이럴 거야.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황당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프라이버시라는 게 네. 예, 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주소가 다 공개되었는지 집 앞에 와서. 집 앞에 그렇게 다 와가지고 진을 치고 다른 있었는지도 참. 캐롤 어머니가 그 찾아오는 작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작가들 다 재우고 캐롤하기 되게 너무 끔찍하게 생각해서 그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군요. 그랬다고 그 당시에 되게 그냥 락스타 같은 예. 그런 작가가 탄생한 거죠. 네. 이 영향을 받은 뮤지션들 중에서 네. 누구를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네. 글쎄 뭐 일단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밥 딜런이라든가 뭐 탐웨이츠 같은 사람들이 저도 탐웨이츠를 좋아해서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탐웨이츠는 굉장히 좋아했나 보더라고요.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네. 헤드마 어걸이라는 노래였나요? 네. 그 노래에서 계속 반복해요. 헤드마 어걸 LA 뭐 뉴욕 계속 나와요. 도시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여자를 만났대. LA에서 만나고 노스캐롤라이나도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가 다른 행료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나와서 이게 뭐 연관이 또 있는 맞아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한테는 그 노래들이 고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노래 후렴구에 의사는 나보고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기분이 계속 블루하다 이런 노래였어요. 참, 그러고 보면 정말 이 비트 세대의 한 작가가 진짜 지속적으로 그 뒤에 세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또 진짜 뭐 문학뿐만이 아니고 예, 음악이든 네. 예, 다른 인접 그 예술에 네. 진짜 예, 대단한 역할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탐웨이츠의 그 앨범도 제가 좋아하는 그 앨범도 들어보면 예. 이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자연 그냥, 발생적인 네. 곡쓰기. 이 다르마 행녀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포크송들을 부르고 기타 치고 그러잖아요. 예. 이 책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이 불러요. 그래서 정말 근데 또 굉장히 빼어난 음정 다 맞고 네. 기타 튠도 정확하고 네, 네. 근데 그냥 마이크 하나씩 2개 되고 이렇게 딱 한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해요 음악이. 근데 예, 책에서 튀어나온 음반이 아닌가 그런 탐웨이츠가 느낌을 가지면서. 많이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뭐랄까 꾸며서 자기 경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냐고 하니까 차에서 태어나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일을 해야 됐다고. 자기가 이제 근데 실제로는 부모님은 선생님이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길 위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농담 같은 것들이 좀 그러니까 소설 속 인물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가상으로 남아. 그 다르마 행녀에서 저는 그 김무빈 씨가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어디였는지 궁금해요. 뭐 메토원 등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예,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서 뭐 제일 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건가요?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되게 강렬하니까 일단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추가적으로는 저는 뭐 친구들 집들 설명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뭐 그 항상 그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방에 뭐가 있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 번역할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매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런 그 소지품들이라든가 뭐 그 보일 듯이 그려지죠. 네, 예. 사과개짝으로 만든 책장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처음 번역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묘사의 디테일들. 그러면 뭐 조금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린다면 그런 어떤 집요한 묘사들이 이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보시기에 예, 왜 그런 묘사가 필요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그 자연 발생적인 글쓰기라는 게 그렇죠. 그걸로 되게 하면 다 설명돼. 말은 멋있지만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 캐롤하게 왜
미국의 문학 평론가인데 캐루악이 왜 위대한가 자기도 설명을 하려다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게 요즘에 약간 반항적인데 글 좀 쓰는 애들은 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재능이고 어디까지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캐루악이 이래서 훌륭하다는 걸 얘기하기가 예. 문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조네요, 원조. 열심히 써라, 막 열정적으로 써라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 보통 문장을 쓸 때 걸러서 쓰잖아요. 예. 근데 남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리듬 안에 있잖아요. 말할 때 우리가 유창하게 이야기할 때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막 그렇죠. 한 번 하죠. 쓰잖아요. 캐로아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창한 사람들은 다시 말한다는 건 없다고. 한 번 말했으면 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글을 썼으니까 뭐 굳이 뭐 이 집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야 됐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예. 지금 하나 생각났네요. 비틀즈가 예. 어떤 노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녹음을 할 때 가사를 틀렸대요. 예. 근데 안 고쳤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마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안 고쳤대요. 아, 이것은 균형 속의 불균형? 그러니까요. 아, 의도적인 일탈?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니까. 예. 그런 게 되게 친근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화자를 볼 때 그 사람 방에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같이 가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거창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친구 집에 있는 뭐 매트리스 이런 이야기 엄청 오래 하고 이러면 아 되게 이 사람들도 되게 젊은 시절이 있었고 우리랑 비슷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다르마 행렬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지금 이 1950년대에 이 뭐 레이나 제피와 같은 인물들이 행했던 이런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봉쇄된 시기가 아닌가. 이제 2010년 네. 예, 이 즈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라는 말도 더 이상 쓰이지 않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계속해서 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네. 한때의 일탈로서 치부된 그럼으로써 어차피 뭐 잠깐 그렇게 젊은 시절에 반항하고 마는 거지 뭐 네, 네네. 이런 식으로 수렴되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50년대의 제피와 레이의 이런 삶이 네. 지금 현재의 젊은 독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뭐 어렵죠? 뭐랄까요? 일단은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작가의 사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로 읽는 사람이 네,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캐루악은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 경험이니까 쓴 거지. 저는 캐루악이 지금 살았으면 또 지금 이야기 가지고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워드 프로세서가 있으니까 그 타자기 같은 거 훨씬 더 유리한 시대잖아요. 빨리 쓰기에. 예,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사회도 지금 어느 시대나 다 복잡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그 시대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냉전이 이제 막 예, 시작되던 그쵸. 시기고 원폭에 대한 공포도 있었던 시기고 그 당시 또 뭐랄까요 이 비트 세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흑인 문화거든요. 흑인들의 어떤 그 유창한 에너지와 네. 아니면 어떤 역동적인 거였는데 화이트 니그로라는 뭐 그렇게 표현도 하던데 이 사람들이 백인이지만 사실 흑인 같이 생활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미국은 페이퍼 아메리카라고 해서 어떤 종이로 만든 가공물 같은 재미없는 시대로다가 네. 가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였죠. 예. 예. 근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만약에 어제 그 독자의 만남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뭐 질문이셨어요? 비트 세대와 예. 현재 우리 세대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양쪽 다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네. 것 같은데 비슷한 점은 뭐 그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속물주의 되게 팽배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네. 지금이 훨씬 더 심화되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매체나 여러 문학에서 표현되는 게
실제 겪는 것보다 충분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런 작가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거랑 표현이 충분히 되고 있느냐. 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작가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약간 희망적인 거는 일단 그 소설가로서 그런 것들을 쓴 것들이 몇십 년 동안 영향을 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뭔가를 쓴다는 것이 더 영향을 준다는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죠. 죄송해요. 아니, 평론가님한테. 아니 그걸 지금 뭐 실제적으로 평론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뭐 제가 굳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컨텐츠의 없죠. 네. 바다가 생김으로써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퍼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전에는 한국에서 문학이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학이 네네. 정치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담당해 왔고요. 네, 네. 진짜 거대한 것을 끌어안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재밌는 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지금 즉흥적인 글쓰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그 당시에 비트 세대 때 그런 사회상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도 얘기도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잖아요. 이 네. 문학이. 지금 막장 드라마가 우리 사회를 반영해서 터져 나오는 즉흥적인 글쓰기로 터져 나와요. 그것도 쪽대본으로. 자연발생적인 드라마.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반영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갑자기 문화평론가 느낌이. 네, 문화평론. 네. 글을 한 곡씩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경환 씨가 아까 그 하시던 말씀 맞아요. 이어서 예, 일단은 좀 뭐 그냥 저는 한 가지 좀 힌트가 될 만한 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꽉 막혔던 시대에 내 이야기를 쓴다는 것 그리고 예술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이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아까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시절에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캐롤을 읽고 나서 50년대는 이런 시대였구나 이렇게 끝나질 않았잖아요. 계속 현재형으로 다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술의 힘인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주눅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술도 많이 위축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 뭐 막장 드라마는 위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네. 예.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예, 저희도 음악 하지만 그렇잖아요. 뭐, 네. 막장 드라마 같은 힘을 저희 음악이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이 약간 옛날 방식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더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요. 네. 예. 네. 어제는 이 답변 안 해주셨던 거군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한 게 아니라요. 예. 그 참여하면서 신청서에 질문을 쓰셨는데 예, 제가 일부러- 굳이 꺼내질 않았죠. 네. 예. 그분이 꼭 이 방송 들으셔야 될 텐데. 그 쪽지, 네. 질문 남겨주셨던 분. 자,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제 다르마 행녀를 통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셔널한 어떤 감흥들을 느끼고 있고 또 비트 세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지만 기성세대에 좀 반항하는 제너레이션인데 근데 보면 좀 치기 어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결코 되게 완벽하게 무슨 동양적인 그 이해가 있어서 그 맞아요. 삶을 네. 그대로 채워난 게 아니라요. 네네.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것만 내가 이렇게 하면 과하게 할 때도 있고. 야비움 위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야비움 위주로 받아들이고 아니 보통 진짜 불교의 삶을 따른다고 하면 아니, 뭐 계율도 다 지켜야죠. 근데 막 난 자비만 실천할 거야. 근데 금강경에서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베풀면서 막 흐뭇해하고 레이가 초반에 맞아요. 그 노인 행녀에게 네. 뭘 주면서 그렇게 스스로 네. 막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들이 되게 얄팍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그게 오리엔탈리즘의 프리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네. 좀 어쩔 수 없이. 이상화된 방식으로 저쪽은 뭔가 선의 세계가 가득한 곳이다. 그러니까 마치 뭐 일본에 가면 그냥 선의 세계가 있을 거야. 네, 서구 라고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한계 같은 건데 네. 저희들은 오리엔탈이 아니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작품에 나오는 그 게리
주인공이 된 게리 스나이더가 이 책을 처음엔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나왔을 때 이런 책을 냈어 네 이야기야 이렇게 딱 주니까 되게 좋아했는데 읽고 나서 호통을 쳤다고 해요. 네. 왜요? 불교가 이런 게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써서 대중화시켰다. 그래서 케루악이 되게 주눅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교는 진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들이 전유한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비트 세대가 그 불교를 그러니까 미국적인 맥락 하에서 받아들인 것이니까. 맞아요. 한참 처음 들어올 때쯤이었으니까 지금 보면 약간 좀 재밌는 것도 많고 좀 무서운 것도 많고. 네. 사실 한국은 또 뭐 물론 기독교적인 문화도 강하지만 어쨌든 불교적인 예 문화도 예, 또 뿌리 깊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히 불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대략 불교가 뭐 이런 게 아니구나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반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얘들은 좀 뭐랄까 어디서 배운 불교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이게 미국은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게 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소설이 쓰여지면 특히 이 당시에 남북한이 이제 분단된 상황 하에서는 국내 기행을 한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게 되게 짧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돌고 얼마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막 히치하이킹을 해도 차 타고 막 수십 시간을 가고 맞아요. 네. 한참 돌고 네. 그리고 막 저기 막 기후도 완전 다른 데를 체험하고 뭐 진짜 한 나라 안에서 맞아. 사막부터 뭐 네, 빙하까지 있으니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험의 영역이 좀 많이 광활하다. 그런 점에서는 좀 제가 생각하기엔 부러운 점이 있었어요. 이런 책에서 나온 수경이라든지 야영 좀 좋아하십니까? 어릴 때는 좋아했는데요.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저는 아람단 했어요. 아람단. 네. 제가 얼마 만에 들어본 아름다니. 정말 부러워했었는데. 저는 아람단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도 야전삽을 사라고 해서 샀던 기억. 야전삽이 뭘까 이러면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요즘에 캠핑 문화가 워낙 많이 발달했는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그만큼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취미 생활의 끝이 캠핑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만약에 뭐 자전거 타는 게 취미다. 낚시가 취미다. 그 끝으로 가면 낚시하면서 캠핑하기. 자전거 타고 가서 캠핑하기. 등산이면 산에 가서 캠핑하기. 취미의 끝이래요. 기승전 캠핑. 네, 기승전 캠핑. 모든 결말. 네. 그래서 로망은 가지고 있지만 저도 많이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캠핑 방송 한번. 그러게요. 캠핑 네. 어디 한번 추진이. 그러니까 저는 이 다르마 행녀 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이 소설이 되게 특이한 게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특이한 소설이에요. 보통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네. 하거든요. 갈등이 없으면 원래 소설로 해석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데 네. 이 소설은 두 인물 제피랑 레이가 좀 싸울 법도 하고 진짜 잠깐 갈등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피가 물론 이렇게 또래긴 하지만 실제로 게리 스나이더가 제 캐릭보다 연하예요. 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쟤는 나보다 어린 게 뭐 이렇게 잘한다고 일본어랑 중국어 좀 할 줄 알면 다냐? 이렇게 나도 뭐 하거든. 이렇게 약간 발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야 제피는 대단하고 뭐 나도 내 삶을 살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네네. 사고 방식이 좀 뭐랄까 이게 좀 서구인들의 특유의 네. 그런 개인주의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케루악이 우리가 이제 워낙 자연 발생적으로 썼던 게 유명하니까 딱 앉아서 딱 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습관이 그 착수하기 전에는 엄청 머릿속으로 이렇게 많이 굴리고 캐릭터 같은 구성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됐다 싶을 때 빠르게 써내려갔던 건데 케루악이 빠르게 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되게 단순화시킨 면이 있어요. 그럼 뭐 쓰다가 뭐 여기서 이 부분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갈등을 하나 넣을까 이런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냥 내 이야기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플롯이고 뭐고 없는 건가요, 그럼? 일관되게 주인공 찬양하잖아요.
그게 플롯이면 플롯이죠. 그리고 보면 구성이 어떻게 보면 또 균형이 맞아요. 보면 네네. 만나서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예, 뭐 이런 압축하고 또 심화해서 쓴 거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예, 확대하고 이렇게 영화처럼. 네. 예. 그 뒤에서 그 역자 해설에서 그 네 단계로 또 분류를 하셨잖아요. 네, 동부, 서부 뭐 이런 거였나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다시 북서부 뭐 이렇게 그게 제피아의 만남과 그다음에 그것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전 동감했습니다. 그 네. 부분에. 이 다르마 행녀의 띠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띠지에 인상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린 모두 무덤 속에서 껌이 될 존재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네. 뭔가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책을 압축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이 문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것을 그 검색하다가 봤어요. 그 전화가 오기 전에 예. 검색하다가 책이 나왔네. 이렇게. 아 역자가 네. 근데 거기 사진에 띠지가 같이 있는데 그 문장은 이제 제가 뽑은 게 아니라 편집자님이 뽑으셨는데 이 부분을 편집자님은 되게 핵심적으로 보셨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 그 중간에 껌이 있잖아요. 예. 껌이 되게 강렬하더라고 생각보다. 그거 뽑아놓으니까. 껌은 무덤 속에서 안 썩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껌도 뭐 썩죠. 껌도 썩나? 네. 그 뭔가 덩어리가 이렇게 액체가 될 거란 덩어리 그 앞뒤 문장에 뭐 고울이라는 시체 먹는 뭐 악귀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서구인들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뭐 뼈나 뭐 이런 예. 거기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 뼈가 누워 있는데 뭐 뼈는 알고 있겠지.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약간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서 이렇게 다 같이 네. 뭐 너도 나도 다 죽으면 어차피 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책의 주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강렬한 중간 지점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좀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서 예. 이런 구절이 뽑힐 줄은 몰랐어요. 근데 되게 저도 좀 재미있었죠. 네. 그러게요. 저는 이 구절과 그 파리 리뷰 인터뷰에서 그 질문자가 제케루악한테 LSD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 그 LSD가 환각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약이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네. 유통이 됐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 LS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케루악이 아니 뭐 어차피 다 죽을 운명인데 꼭 선하게 살아야 되나? LSD 좀 하면서 그냥 그게 나쁜 건 심장이 안 좋은 게 유전이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어차피 다 죽잖아? 뭐 이렇게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로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꼭 불교에서 얘기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불교가 반드시 허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쪽이랑 좀 가까운가요? 그럼? 근데 케루악이 좀 특이한 게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집착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저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일단 미뤄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중 일이니까. 근데 케루악은 항상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옥좌 같은 게 있고 하느님 계시고 어릴 때 죽은 형이 옆에 있고 이런 상상 이미지를 항상 그리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천국에 갔는데 조상들이 이제 그 집안에 어떤 후손 하나가 왜 미국에서 떠돌면서 이렇게 혼자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늘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아이가 천사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깨어 있다가 예. 잠이 들면은 세상으로 태어난다고 거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잠들었다가 세상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 깨어있는 존재가 잠들면서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다시 깨어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멋진 상상력이네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세에 대한 더 실감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공포도 있었고 죽을까봐 그런. 근데 왜 이렇게 알코올로 그 죽을 날을 땡겼나요? 공포를 달랜 게 아닐까?
뭐 술 마시는 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 거 잊으려고 네, 마시기 잊으려고 시작하다가 마시다 보니 이제 앞당겨졌군요. 그 빅서라는 작품이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게 나와요. 길을 지나가다가 생쥐가 죽었는데 캐럿이 그걸 유난히 무서워해요. 근데 어른들이 보통 그런 거 안 무서워하잖아요. 네. 근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형이 생쥐 한 마리도 죽이지 말라고 형이 되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그 형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도 많이 있는 사람이고. 그 형이 또 일찍 세상을 그렇죠. 떠났죠. 네네. 그리고 그 제케루악의 답변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잖아요. 왜 예수에 대한 글은 안 썼냐? 이거 다르마 행녀도 네. 결국 부처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그 인터뷰 독특하던데요. 네. 당신이 가톨릭 신자면 네.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지. 이랬더니 제케루악이 예수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너는 내 집에 찾아온 정신 나간 사기꾼이다. 내가 쓴 글은 다 예수에 대한 거야. 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제케루악은, 보면 지금 사실은 다르마 행녀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예수의 삶과 또 구도자적인 삶이라는 예. 면에서 그렇다. 뭐 비슷하게 얘기인가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케루악이. 그렇죠. 이게 사실 외형적으로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인데 내용을 엄밀히 보면은 그 에큐메니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종교를 굳이 따지지 않고 생각하는 네. 그런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번역을 할 때도 뭐 신을 나타내는 말이 많잖아요. 뭐 로드, 뭐 갓 나오는데 약간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뭐 이게 완전 기독교 내용이면 뭐 주님으로 할 텐데 네. 이거 뭐 어디까지 신으로 해야 되고 어디까지 뭐 부처님 다 나오니까 이 구별을 하기가 약간 애매해서 신으로 많이 했었는데 붓다라고도 계속 나오나요? 붓다는 많이 근데 붓다는 네. 이제 이름이 딱 있으면 괜찮은데 뭐 갓 이런 거는 붓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계속 갓 이야기 동시에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약간 헷갈리기도 했죠. 그렇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는 또 아니었죠. 네. 같은 느낌이 종교 다원주의네요. 이게 사람이 위급 상황에 처하면 아유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아유 알라신 말 다쳤듯이. 조상님. 뭐 캐루악 어머니가 너무 그 뭐죠? 가톨릭 독실한 사람이어서 어머니랑 평생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맨날 기도하고 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맨날 캐루악이요. 예 방에서 자기는 그 거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상에 실제로는 되게 수도자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변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제 기도라는 것은 되게 중립적인 의미이기도 하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 있느냐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이제 슬슬 예 저희 뭐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예 김옥인 씨 이 책을 번역하신 예 역자로서 이 다르마 행녀 어떤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가깝게는 비트 세대나 캐루악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던 분들 그분들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네. 좀 이것도 부족한 거지만 균형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책 나온 다음에 검색을 간간히 해봐요. 예. 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있나 하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캐루악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되게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그 당시 사람들 옷차림 같은 검색을 한 다음에 굉장히 진짜 간지난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10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대도 뭐 다들 생각이 나는데 뭔가 전혀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불교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를 알 길이 없잖아요. 예.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욕심이고. 온더 로드라는 작품에는 네. 불교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오나요? 그럼? 거의 안 나오죠. 한두 군데 뭐 약간 윤회나 전생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케루악의 어떤 사상적 궤적을 또 따라가는데 어쨌든 기류에서 다음에 바로 쓰여진 작품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케루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 그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예, 확실히 제케루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으신 분들 이 책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길 위에서에서는
야비움을 안 하겠네요. 그냥 하죠. 그냥 야비움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고. 야비움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네. 실제로는 기류에서 처음 쓸 때는요. 네. 그 적나라한 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편집자가 많이 드러냈고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시대였잖아요. 그쵸. 많이 걸러내고 나온 게 기류에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6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쓰는 건 3주 걸렸는데 회고가 6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전 벌이다가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니까. 오늘 저희 낭만서점에 출연하셨는데요.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일단 뭐 요즘 어디 가서 이렇게 책 이야기를 오래 하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렇죠. 또 두 분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 네. 예. 저는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전혀 사전 정보를 안 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아. 불안했어요. 근데 편하게 또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네.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요? 네, 일단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이제 정신 차리고 싱어송라이터로 빨리 돌아와서 이거 하시느라고 정말 음악을 못 하셨겠어요. 뭐 계속- 음악은 하긴 했는데 약간 좀 멍한 상태로 했죠. 예, 머리가 양쪽이 조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엔 다르마 행녀가 들어있고. 빨리 집에 가서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뭐 이제 12월에 뭐 공연들 아, 하면서 12월에 좀- 어떤 공연이 잡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뭐 동네방네 콘서트라고 음. 지방에 그 경남 쪽에 가서 예. 조그만 조그만 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재미난 살롱도 있고 구미의 옴스라는 데도 있고 옴스. 세 군데 돌면서 공연하는 거 하나 날짜가 있고 어떻게 돼요? 날짜가 정확히 제가 날짜를 잘 못 외워서 기억이.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검색해서 네, 검색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낭만서점 지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낭만서점 타도시 청취자들이 꽤 예. 계시더라고요. 전국에.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낭만서점 공개 방송 같은 거 할 때 저기 부산 내려와서 하면 안 되냐고 맞아요. 뭐 이런 댓글도 종종 달렸었기 때문에 네. 자, 낭만서점에 출연하셨던 다르마 행녀의 역자 김목인 씨가 공연하러 가시니까 예.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42회 두 번째 트랙 잭 케루악의 다르마 행녀를 옮기신 싱어송라이터 김목인 씨와 함께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 낭만서점 43회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